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우리나라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 테슬라의 플래그십 세단과 SUV죠. 이 차량들의 가격이 갑자기 시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원래 기존에 모델 X와 모델 S 플래드 이 가격이 적혀 있었거든요. 모델 S가 1억 2,500인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가격 표시가 없어졌어요. 플래드도 마찬가지고 모델 X도 똑같이 없어졌습니다. 가격 표시가. 그러니까 얼마 가격을 인상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격 표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델 S와 모델 X를 주문하실 분들은 가격도 없이 그냥 예약금 100만원, 예약금 100만원으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에 내가 이 차를 사야 되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시가입니다. 시가. 네, 시가. 여러분 횟집 가면 볼 수 있는 이 시가. 토미를 이 식당에서 얼마에 가져오는 거에 따라서 이 횟값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가져오면은 싸지만 비싸게 가져오면은 그만큼 비싸다는 거. 이게 바로 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모델 S, 모델 X 가격표가 그렇게 바뀌게 됐다. 이렇게 되면 좀 사이버트럭하고 비슷하죠. 사이버트럭 예약할 때 여러분들이 이 예약금을 내고 예약을 하셨지 사이버트럭이 얼마예요 하고 예약을 하신 거 아니죠. 이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격 표시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린 거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네, 다행히도 이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시가로 바꾸고 나서 기존 예약하신 분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로 정중하게 예상보다 차량 인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계약한 가격 그대로 차량을 인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1억 1,500일 때 샀는데 내가 1억 2천일 때 예약했는데 그렇게 예약한 타이밍에 따라서 네가 계약을 이때 했어? 그러면은 이 가격에 팔게. 지금 얼마 팔든 상관없이 그렇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메일을 보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도의 한숨. 다만 이제 앞으로 모델 X 살까 모델 X 살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면은 굉장히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죠. 와, 이걸 나중에 이거 얼마 전까지 1억 2,500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진짜 우리나라 출고될 때쯤 돼서 1억 4천 막 이러면은 당연히 이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는 항상 주문, 네, 주문이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이라도 고민하면 일단 주문하고 보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가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출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감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모델 S와 모델 X를 언제 들어올지 거의 미지수라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 얘는 모델 S거든요. 모델 S 이제 롱레인지 아닙니다. 그냥 모델 S예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7개월이 걸려요. 장난 아니죠. 미국에서도 이렇게 못 받는 차고 플래드는 그래도 빨리 받습니다. 올해 12월에 받을 수 있어요. 플래드 주문하면은. 그래도 모델 S는 내년쯤엔 받겠거니 미국 안에서도 그런 기약이 있는데 모델 X는 진짜 기약이 없습니다. 네, 모델 X 기본 모델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 1월에 받고요. 플래드는 그나마 빠른데 내년 10월입니다. 굉장히 멀었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주문해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제대로 출고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거. 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모델 X 같은 경우 빨리 들어오면 좋겠지만 진짜 내후년쯤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2023년에 모델 X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진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도 모델 X가 그럴 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 다음 차 이미 정했습니다. 제 다음 차는요 모델 X입니다. 네, 지금 차를 제가 10년 탈 생각으로 샀으니까 한 2030년쯤 되면은 사겠네요. 그때 되면 얼마나 많이 바뀔지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는데 기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차량들에게도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지원을 안 해주면은 또 하드웨어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것도 제공하기 때문에 10년 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 큰 사고가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제 차는 FSD까지 넣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래 탈 수밖에 없는. 그러기엔 또 이거를 억지로 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타면 탈수록 제가 차를 받은 지 1년 반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센 차 같고 여전히 차를 보면 설레고 이런 느낌을 주는 차가 테슬라 말고는 있을까 싶어요. 제가 3 시리즈나 좀 C 클래스 이런 거 샀으면은 좀 차는 진짜 운행 수단이지 이런 거에 좀 끝나지 않았을까? 유튜브도 없었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테슬라가 참 대단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모델 S, 모델 X와 같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할 거 없이 좀 이런 중대형 세단, 중대형 SUV에서 이 전기차가 정말 좀 선택권이 기존에 거의 없었습니다. 모델 S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르쉐 타이칸, 좀 비싼 차지만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이트론 GT, 그리고 이제 루시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출시가 돼가고 있는데 모델 X는 정말 선택권이 많이 없습니다.
모델 X의 경쟁 차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량들이 사실 뭐 이번에 출시됐죠. BMW iX 시리즈가 드디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죠. 어떻게 생겼냐, 실물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좀 뉴트리아 느낌이 나고 코가 굉장히 크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처음 나왔을 때 다들 기겁을 했는데, 다들 실물 본 사람들은 오, 실물은 괜찮네 그렇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어차피 뭐 제가 인천이니까 뭐 드라이빙 센터 진짜 근처거든요. 제가 평일날 여자친구랑 갔습니다. 그래서 시승은 못 해봤어요, 여자친구랑 가가지고. 근데 실물 봤는데 확실히 왜 사람들이 실물을 보고 말을 하라는지 약간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뇌이징이 필요한 디자인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 네, 글을 봤더니 이 글이 다 막혀있거든요. 근데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 들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실내는 봤는데 뭔가 테슬라처럼 뭐 직관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존의 내연차를 계속 타오셨던 분들이 테슬라를 경험하지 않고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괜찮은 전기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차 어때? 디자인 막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예상과는 다른 답변. 이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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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 보면은 제 눈이 이상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정말 개인차입니다. 개인에 따라 달라요. 네, 저는 이 여성분이 뭐 이 디자인 보면은 과연 이쁘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차고죠. 왜냐면 제가 여자가 아닌데 되게 의외였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테슬라 중에는 모델 X 말고는 그렇게 막 이쁘다고 그렇게 평한 차가 없었거든요. 모델 X는 그래도 UI인이 타고 나와서, 그리고 여기 딱 거링도어 보면은 와, 이거는 진짜 멋있다. 여자친구가 인정한 유일한 테슬라 디자인인데, 모델 3도 뭐 그냥 그렇다는 제 여자친구가 이게 이쁘다고 하니까 확실히 디자인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먹힐 만한 디자인이죠. 이게 실제로 보면 좀 육중한 느낌이 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다만 또 포스는 X6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깔끔하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필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예약하신 분들이 많죠. 다만 주행 가는 거리나 스펙 같은 게 얘만 아니었으면은 정말 역시 지구상 최고의 뭐 SUV, 전기 SUV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iX 같은 경우 50 모델이 447, iX40 모델이 313km입니다. iX40이 1억 2천이고 얘가 1억 4천인데 당연히 이 정도 급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iX50을 가셔야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iX50 같은 경우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진짜 국내 손꼽히는 정도의 선택받은 자 아니면은 살 수 없고,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 iX40 모델 사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행거리 인증은 약간 좀 아쉽게 받았다는 거. 네, 좀 아쉽죠. 사려면 무조건 이거 사야 되는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가 됐다는 거, 50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이런 게 있지만, 이거 말고 근데 살 수 있는 차가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 iX 말고 뭘 사겠습니까? 이트론이요?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게 출고가야 1억이 넘는 차지만, 솔직히 아우디 이트론 사신 분들 1억 넘게 주고 사신 분 안 계시잖아요. 어차피 할인 3천만 원씩 이렇게 때려가지고 8, 9천에 사신 분들인데, 이트론하고는 약간 좀 급이 다르고 EQC랑도 급이 다르죠, iX 같은 경우.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차들에는 좀 독보적이죠. 모델 X 중고, 구형 중고 아니면은 iX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X가 지금 중고도 사실 없어요. 지금 신형이 우리나라에 거의 들어올 기약이 없다는 게 지금 아시는 분은 다 아셔가지고, 그 사이 그냥 모델 X 구형 그냥 타지 뭐, 중고 타고 다니지 뭐 하고 중고로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X 중고가 다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더구나 또 모델 X 같은 경우 또 무료 주차인 차량들도 꽤 많죠. 그래서 모델 X 중고 인기가 또 장난 아닌데, 모델 X 타기 좀 그러신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육중하고 디자인도 괜찮게 나온 건가 싶지만 그래도 인기가 많다는 거. 다만 iX40을 또 추천드리기는 또 주행거리가 좀 아쉬워가지고, 여러모로 이 급의 차가 살만한 차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빨리 이 대형, 중대형 SUV에서도 좀 전기차가 나와줘야 좀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경쟁하고 말고 떠나서 어떤 차량들도 제대로 출고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렇게 여러분들 전기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게 아이오닉 SUV죠. 전기 SUV. 이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기대되는, 개인적으로 현대에서 가장 기대되는 차량이 바로 아이오닉 SUV예요. 세단도 사실 마찬가지죠.
거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선택지들이 생기긴 했지만 이트론 GT 얘기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차량들이라서. 다만 이제 EQS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EQS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핫한 게 주행 가는 거리도 470 정도, 뭐 배터리를 많이 때려니 어쩌니를 떠나서 일단 주행 거리를 높게 뽑아놨다는 거. 좀 우리나라 470 정도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건 덤이고. 다만 이게 후륜 모델이고 1억 7천이라는 거에 약간 좀 의문을 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돈 많으신 분은 뭐 사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EQS가 드디어 독일에서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레벨 2인데 벤츠는 레벨 3. 뭐 레벨 2, 레벨 3 차이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냐 안 지냐 그 차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방 주시하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걸로 사고가 난다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책임을 안 지는데, 얘는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레벨 3부터는 이제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거죠. 제조사가 자율주행 시스템 썼을 때 책임을 진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약간 좀 수긍이, 이 정도는 테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드는, 좀 우월한지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레벨 3 테슬라 드디어 잡았다, 테슬라 넘었다, 그런 뉴스들이 많지만 실제 뭐 카인드라이브라든지 해외 외신들은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연 설명으로 나와 있죠. 37마일 per hour, 이거를 우리나라 킬로미터 per hour로 환산하면은 6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의 특정 고속도로에 60km까지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린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고속도로예요. 테슬라 FSD 베타처럼 시내 주행이 아닙니다. 독일의 고속도로, 그 중에서도 특정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 60 걸려 있어요. 네, 고속도로에서 60? 이 정도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주행거리 그 인증하면서 썼던 그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보다 좀 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 3 했다 이런 거에 꽂혀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레벨 3를 승인 받았는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고속도로, 독일의 특정 고속도로에 60km라면은 어떻게 보면 좀 민폐가 아닐까? 독일의 고속도로가 무제한 구역이 있고 아닌 구역도 있거든요. 모든 구역이 다 무제한인 건 아니에요, 독일의 고속도로가. 근데 거기에서도 60으로 달리면 좀 민폐가 아닐까? 제한이 있는 곳에서도.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게다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EQS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후륜 모델이, EQS 5580 모델이 무려 1억 7,700만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팔려와야. 물론 살 분은 많지만 지금 테슬라 차량들은 뭐 100만 대, 200만 대 이제 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얘는 가격 자체가 이미 프리미엄이라서 돌아다닐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조건 하에서 독일의 특정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에서 거기서 60 제한이라는 거는 충분히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온갖 지금 뭐 고속도로면 뭐 국도면 할 거 없이 돌아다니는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비교 안 되죠. 이런 차들에 대해서 레벨 3를 푸는 것과 이런 제한된 곳에서 레벨 3를 푸는 거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벤츠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테슬라보다 우월한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물론 이거를 고속도로에서도 60km의 속도에서도 얼만큼 잘 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고속도로라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정해진 곳으로 고속으로, 커브길도 그렇게 크지 않죠, 각도 자체도. 그리고 옆으로 인터체인지 빠져나가는 것은 이미 테슬라도 잘하고 있는 거고,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잘 됩니다. 그리고 독일 고속도로를 넘어가면은 얘는 이젠 이 레벨 3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막 내세울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다, 딱 그 정도까지만 의의를 둘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한 60을 걸었다는 거 어디서 옛날에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레벨 3는 이 세계 최초로 한 게 바로 그 혼다의 레전드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특정 고속도로에서 60 제한으로, 벤츠도 그런데 벤츠랑 혼다랑 뭐 짜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딱 60입니다. 60을 넘어서면은 안 되고, 60 아래에서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레벨 3를 좀 승인받았다. 이걸 가지고 테슬라보다 이게 기술이 뛰어난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사실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제 드림, 현실 드림카죠. 제 차를 앞으로 8년 정도 더 타고 이제 모델 X로 갈 건데, 그때면 정말 많은 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 가면 뭐 4680이야 기본이었을 거고, 그때쯤이면 4680도 퇴물소를
소리를 들을 수도? 아닌가? 근데 4680 자체가 거의 뭐 극한으로 효율을 뽑아낸 최적화된 폼팩터가 4680이라서 8년 뒤도 여전히 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뭐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정말 딴차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처럼 테슬라는 매번 계속 변합니다. 몇 달 뒤에도 뭔가 개선이 되고 이제 1년 뒤면은 거의 딴차는 알지만 그래도 외관은 동일하지만 그래도 내부는 좀 더 개선이 되고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이런 개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유저들한테 알려지는 거 없이. 드디어 이제 테슬라 내년에는 뭐 바뀌는 게 없느냐 해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있죠. 저번 주부터 이제 중국산 모델 Y 퍼포먼스에서 이제 그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죠. MCU가 드디어 이제 라이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기존에는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를 썼거든요. 아톰 하면은 옛날에 제가 학생 때 그때 넷북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넷북에나 들어가는 굉장히 성능이 안 좋은 CPU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가 그걸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걸 쓴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 일단 원가 자체도 있을 거고 원가가 저렴할 거고 거기에다가 저전력 시스템, 이 전기차인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톰 프로세서를 선택한 건데 그래도 최적화를요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들에는 정말 이걸 따라갈 제도사는 절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아이패드 최근에 업데이트가 많이 돼가지고 개선이 또 많이 됐거든요. 오바 좀 해가지고 기존의 그 아이패드 최신형처럼 렉이 없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는 오바인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매끈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를 구동할 때 좀 약간 렉이 걸리죠.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건데 여전히 렉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라이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라이젠은 네 기존에 이제 모델 S, 모델 X 플레드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얘도 롱레인지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 위쳐 아시죠? 위쳐 구동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스펙의 미디어 컨트롤 유닛, 이게 라이젠으로 바뀌게 된 게 드디어 이제 모델 Y 퍼포먼스에도 들어가게 됐다는 뉴스가 저번 주에 나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모델 Y 롱레인지도 보이게 되더니 이제 이런 게 유출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 이제 모델 3, 모델 Y에 적용이 될 내용들,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거를 개선하는 거를 굳이 막 광고를 안 해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뭐 브랜드였으면은 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런 게 좋아졌어요 하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을 건데 전혀 없죠. 그런 게 얘는 뭐 말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그냥 보내줍니다. 이거를 받고 나서 분석을 뒤늦게 해야 되는 참 재밌는 그런 상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많은 게 변했죠. 일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라이젠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글라스, 이게 2열에도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약간 특이한 거, 네,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들은 납축 배터리가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는 모델 S 플레드부터 나타났던 변화죠. 기존의 차량들은 이 납축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은 이 엔진이 구동이 되면서 축전지로 이런 충전을 이 납축 배터리 시켜가지고 이 전자장비들을 이 납축 배터리에 의존해가지고 다 구동을 하게 되는데, 테슬라도 뭐 비슷합니다. 뭐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있죠.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거는 메인 배터리를 씁니다. 다만 이제 뭐 트렁크를 연다던가 뭐 사이드 미러, 라이트 이런 거는 여전히 납축 배터리를 써요. 이런 것들 좀 필수적으로 이런 거는 좀 나눠놓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바꾸게 된 거죠. 왜냐면은 이제 기존의 납축 배터리가 크고 무겁죠. 근데 기존에 시동을 걸 때 암페어가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납축 배터리 최고 암페어를 보면 되게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는 뭐 시동을 쫙 하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류를 팍 튀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전압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 사이즈도 낮출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수명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변화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좀 봐야 될 게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모델 3 퍼포먼스에 대한 뭔가 변경사항들이 좀 나옵니다. 모델 3 퍼포먼스에 이제 헤어핀 권선 DU 버라이언트 써 있는데, DU가 아마 드라이브 유닛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핀 권선이거든요. 모델 3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이 모터에 헤어핀 권선 기술이 적용된 이런 특정 모터가 이제 탑재가 된다 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그런지는 좀 봐야 됩니다. 드라이브 유닛 이런 것들도 진짜 바뀐 건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인 즉슨 뭔가 이게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 제대로 모델 3 롱레인지와 이 퍼포먼스 차이의 이 급 차이를 좀 내겠다는 거죠. 롱레인지는 말 그대로 롱레인지처럼 길게 가라, 퍼포먼스는 진짜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게 좀 이런 기술이 들어간 거죠. 헤어핀 원선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반적인 모터
모터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현대가 자랑하는 eGMP 플랫폼에 장착한 이 차량들에 들어간 기술인데 테슬라에도 이게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모델 3 퍼포먼스의 효율이 증대가 됐다.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모델 3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0, 100까지는 거의 뭐 슈퍼카 뺨 때리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제 100부터 200은 다소 이제 처져가지고 M3보다 좀 낮은 이제 M340i 이 정도랑 좀 비견될 정도로 약간 좀 이게 속도가 나지 않는데 이 고속에서도의 속도에서도 좀 좋아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터만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 타입도 변화가 됐죠. 모델 3 퍼포먼스를 위해서 LG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아마 퍼포먼스를 낼 때 이런 지구력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열 같은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0, 100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배터리가 좀 잘 버틸 수 있게 그리고 출력을 제대로 낼 수 있게 배터리 잔량이 얼마 안 남았어도 지속적으로 출력을 낼 수 있게 그런 특정한 배터리가 좀 탑재가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기존부터 해왔던 거죠. 이게 2170 배터리가 들어가다 하더라도 이게 배터리의 특성이 약간씩 좀 변화집니다. 좀 더 이 특성에 맞는 그런 유리한 제품으로 그에 맞게 로직을 짜는 것 같은데 LG 배터리가 좀 적당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퍼포먼스는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가 정말 제가 영상의 한계로 영상을 길게 안 만들려고 이거 다 말씀드리면 기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시로 개선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테슬라다. 네, 그러면은 테슬라는 계속 늦게 미뤄야 되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테슬라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사는 테슬라 차량들이 테슬라가 망하지 않는 가정하에서 가장 최신의 테슬라가 될 겁니다. 테슬라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최신이라고 산 거지만 1년 지나면은 또 이게 뭔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될 차라서 그냥 좀 빨리 타고 좀 이런 거를 좀 남들 많이 안 탈 때 겪는 것도 좀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은 몇 달 정도는 미루는 거 저는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올해 출고받는 거는 뭐 이미 글렀고 내년에 보조금 깎이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뭐 좀 살짝 미루는 거 뭐 좀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아무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모델 X, 모델 S 시가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테슬라의 업데이트 방침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큼 테슬라는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기존의 제조사에서 안 하던 짓들을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아니 진짜 뭐 현대나 이런 데 보면은 진짜 기가 찰 노릇이죠. 아니 이거를 모아놨다가 페이스리프트 때 이렇게 딱 퍼뜨려야지. 말도 없이 이렇게 개선을 해주는 거. 참 기존의 제조사들이 테슬라를 진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쟤는 도대체 왜 저러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